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 한밤중. 라운서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운 아스팔트를 가르며 달렸다. 헬멧 아래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그녀의 뺨을 적셨다. 또 이 시간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주문은 늘 똑같았다. 작은 아파트 단지, 7층, 702호. 문 앞에 도착한 라운서는 헬멧을 벗고 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며 희미한 불빛 속에 라우하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빈 와인 잔이 들려 있었다. 배달 왔어요. 라운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라우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라운서의 팔을 잡아 끌었다. 들어와. 오늘은. 그냥 들어와.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라운서는 망설였다. 배달원의 규칙은 명확했다. 문 앞에서만. 하지만 라우하의 눈빛에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안은 어지러웠다. 책상 위에 흩어진 종이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라우하는 소파에 주저앉아 라운서를 바라보았다. 너 매번 와. 왜 그렇게 일찍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고마워. 라운서는 음식 봉지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오늘도 혼자세요. 라우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항상 혼자지. 가족은. 다 멀어졌어. 그 순간 라운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 자신도 그랬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5년, 서울의 고독이 뼈를 파먹었다. 배달 앱의 불빛만이 그녀의 친구였다.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텅 빈 방. 라운서가 속삭이듯 말했다. 라우하는 와인 잔을 내밀었다. 한 잔. 라운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받아들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두 여자는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누었다. 라운서는 28살, 제주에서 올라온 배달원. 그녀의 삶은 바람처럼 빨랐다. 매일 100km를 달리며 사람들의 문 앞에 스치듯 서 있었다. 하지만 라우하의 문 앞은 달랐다. 첫 번째 배달은 3개월 전 라우하가 주문한 김치찌개 세트. 그때부터 매주, 거의 매일, 라운서는 호기심이 생겼다. 이 여성은 왜 항상 밤늦게, 왜 항상 혼자. 라우하는 30살, 서울에서 태어난 그래픽 디자이너. 회사에서 성공했지만 집안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했고 그녀의 비밀 여성을 사랑한다는 사실 등 영원한 그림자였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녀는 숨을 죽이고 살았다. 그 밤, 와인 한 잔이 2잔으로, 3잔으로 늘었다. 라우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제 엄마가 또 전화 왔어. 언제 남자 만날 거냐고. 난 그냥 웃었지. 라운서는 조용히 듣다. 손을 뻗어 라우하의 손등을 만졌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스쳤다. 저도 알아요. 제주에서 올라올 때 가족이 여자로서 제대로 살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도시가 다 삼켜버리죠.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빗소리 사이로 침묵이 흘렀다. 라우하는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갔다. 너 이름이 뭐야? 항상 배달원으로만 불렀네. 라운서예요. 라운서. 예쁜 이름. 난 라우하. 그 이름 교환은 마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라운서는 일어나야 했다. 다음 배달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라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다음에. 또 와. 배달 말고. 그냥. 라운서는 웃었다. 약속할게요. 문을 나서며 그녀는 오토바이에 올라 빗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라운서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라우하의 아파트는 더 이상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독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라운서는 제주 향수 냄새가 나는 커피숍에서 쉬었다. 친구 지은이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배달이 많아. 라운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누군가 생각나서 지은은 웃었다. 서울에 연인이 생겼어? 조심해. 이 도시 남자들은 늑대야. 라운서는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다. 연인. 그 단어는 아직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라오하의 손끝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한편 라오하는 회사에서 스케치를 하다 멈췄다. 그녀의 디자인은 항상 감정적이었다. 한 옥의 곡선, 한강의 물결. 하지만 오늘은 라운서의 헬멧 아래로 보인 미소가 떠올랐다. 왜 나한테 왔을까?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한국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추위가 사람들을 가두지만 때론 그 속에서 따뜻함이 싹튼다. 라운서와 라오하의 만남은 그런 겨울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라운서는 다시 라오하의 아파트 앞에 섰다. 이번엔 비가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종을 누르자 라오하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왔어. 오늘은 피자야. 라운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치즈 듬뿍.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다. 빨간 카네이션. 생일, 라운서가 물었다. 라오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 샀어. 두 여자는 피자를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라오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말했다. 서울에서 자랐지만 항상 제주 바다가 부러웠어. 자유로워 보이잖아. 라운서는 제주의 푸른 바다를 떠올리며 대답했다. 자유. 그곳도 갇힌 감옥이었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 압박에 시달렸죠.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라오하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난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 처음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한국에서 이런 건 금기잖아. 라운서는 조용히 듣다 자신의 손을 포개 쥐었다. 저도 그래요.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 후로 혼자 숨겼죠. 그 고백은 공기를 바꿨다. 두 여자의 시선이 얽혔다. 라오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그럼. 우리 비슷하네. 라운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비슷해요. 그날 밤 그들은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라오하는 라운서의 팔을 살짝 스쳤다. 추워. 아니, 괜찮아요. 바람 속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 손은 따뜻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나눴다. 라운서는 배달 생활의 고단함을, 라오하는 가족의 기대를. 한국 사회의 압박, 결혼, 출산, 정상의 틀이 그들을 옥죄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틀 안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온 라운서는 일기를 썼다. 라오하. 그녀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졌어. 다음 날 라오하는 회사 동료에게 물었다. 요즘 행복해 보이네. 무슨 일? 라오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좋은 사람 만났어. 동료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남자. 축하해. 라오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그 비밀을 지키는 게 여전히 고통이었다. 며칠 후 라운서는 특별한 배달을 했다. 제주에서 가져온 귤 상자. 이건 선물이야. 라오하의 눈이 커졌다. 왜? 그냥 내가 제주 좋아하니까. 그날 그들은 함께 귤을 까 먹었다. 주황빛 과즙이 손가락에 묻었다. 라오하는 라운서의 손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고마워, 라운서. 그 이름 부르는 소리가 음악 같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라오하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오하야, 왜 혼자 사니? 소개팅 갈래? 라오하는 거절했다. 엄마, 난 내 인생 살아야 해. 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한국 여자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말은 라오하의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는 라운서에게 전화했다. 와줄래? 지금 라운서는 달려갔다. 문을 열자 라오하가 울고 있었다. 가족이 날 이해 못해. 라운서는 그녀를 안았다. 나 있잖아. 항상. 그 포옹은 그들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예감하게 했다. 서울의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 안의 편견은 날카로웠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였다. 라운서와 라오하는 매주 데이트를 했다. 배달 후, 아니면 주말에.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고 인사동에서 찻집을 찾았다. 한국 전통 차의 향기가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라운서, 내 꿈은 뭐야? 라오하가 물었다. 라운서는 웃었다. 제주의 작은 카페 열기. 바다 보며 커피 내리는 거. 라오하는 손을 잡았다. 나 도와줄게. 디자인 해줄게. 그 약속은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갈등이 싹 텄다. 라운서의 친구 지은이 의심했다. 요즘 왜 그렇게 사라져? 그 고객 때문이야. 라운서는 부정했다. 그냥 친구야. 지은은 한숨 쉬었다. 서울에서 레즈비언. 조심해. 소문나면 끝장이야. 그 말은 라운서를 흔들었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작고 숨겨져 있었다. 공개하면 직장, 가족,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라오하 쪽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지만 상사가 말했다. 오하 씨, 결혼하면 더 안정적일 텐데. 라오하는 속으로 울었다. 그녀는 라운서에게 털어놓았다. 난 우리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두려워. 라운서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천천히.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여름이 다가오자 그들은 제주로 여행을 갔다. 라운서의 고향.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자. 라오하가 말했다. 라운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서울이야. 내 삶이 거기에. 그 여행은 로맨틱했다.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이 한국의 바닷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돌아온 후 행복은 지속되었다. 라운서는 배달 중 라오하에게 꽃을 보냈다. 라오하는 디자인으로 라운서의 오토바이 스티커를 만들었다. 하지만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라오하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라운서를 봤다. 이 여자가 누구야? 라오하는 당황했다. 친구예요. 어머니는 코웃음 쳤다. 친구. 밤에. 이상한 애들. 그 말 후 어머니는 떠났지만 라오하는 무너졌다. 엄마가 알아버리면? 어떻게 해? 라운서는 위로했다.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가족도 알면? 제주의 보수적인 마을에서 그런 딸은 버림받을 터였다. 가을, 그들은 명동에서 쇼핑했다. 한국의 번화가 사람들로 가득. 손을 잡지 못하고 스치듯 걸었다. 그 억눌린 감정이 오히려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꿨다. 라오하의 전 동료가 그들을 봤다. 오하 씨, 그 배달원 여자랑. 무슨 사이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다. 라오하의 회사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레즈비언인가 바의 상사는 그녀를 불렀다. 오하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 생각해. 라오하는 눈물을 참았다.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라운서에게 전화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라운서는 달려갔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라오하는 무너져 울었다. 난 호 가족 잃을 수 없어. 너도 위험해.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다퉜다. 숨기자. 당분간. 라오하가 말했다.
라운서는 화가 났다. 사랑이 숨기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야. 문을 쾅 닫고 나간 라운서.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그녀는 울었다. 왜 나한테 왔을까? 왜? 며칠간 연락이 끊겼다. 라운서는 배달에 매달렸다. 라오하의 주문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지은이 물었다. 무슨 일? 얼굴이 창백해 라운서는 털어놓았다. 사랑했어. 하지만 포기해야 할까? 지은은 안아주었다. 한국에서 쉽지 않아. 하지만 내 행복이 먼저야. 라오하는 혼자 고통스러웠다. 어머니가 다시 왔다. 소문 들었어. 그 여자랑 끊어. 라오하는 반항했다. 엄마, 그건 제3이야. 어머니는 소리쳤다. 한국 가정에서 그런 건 안 돼. 내 미래 망칠 거야. 라오하는 쫓겨났다. 아니, 스스로 나왔다. 거리로 내몰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라운서를 찾았다. 배달 앱으로. 주문할게. 와의 라운서는 망설이다 갔다. 문 앞에서 라오하가 기다렸다. 미안해. 도망쳤어. 라운서는 안아주었다. 나도. 무서웠어. 그 화해는 더 깊었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라오하의 아파트에서.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덮었다. 그들은 따뜻한 코타츠 아래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겨울 음식, 호떡과 뜨끈한 국물을 먹으며 우린 강해질 거야. 라운서가 말했다. 라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라면. 하지만 반역의 씨앗이 싹 텄다. 라오하의 여동생이 연락했다. 언니, 엄마 아파. 와, 왜? 라오하는 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했어.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라오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난 라운서를 사랑해. 어머니는 놀랐다. 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살아. 어머니의 수락은 기적 같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라오하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그녀는 충격받았다. 왜? 내 일이 뭐가 잘못됐어? 상사는 피했다. 개인사지만 라오하는 울며 라운서에게 달려갔다. 다 잃었어. 직장까지. 라운서는 안아주었다. 내가 있을게. 함께 일하자. 라운서는 배달을 더 열심히 했다. 라오하는 프리랜서로 디자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꿈을 키웠다. 제주 카페. 이름은 라오나로 해. 라오하가 제안했다. 라운서는 웃었다. 좋아. 우리 이름처럼. 하지만 반역이 다가왔다. 라운서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제주에서 올라온 어머니와 아버지, 딸, 결혼할 때 됐어. 라운서는 숨겼다. 아직 안 돼요. 저녁 식사에서 라오하를 소개했다.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너무 친해 보이네. 그날 밤 어머니가 속삭였다. 라오나, 이상한 길로 가지 마.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는 건? 라운서는 반항했다. 엄마, 그게 제 사랑이야. 가족은 충격받아 떠났다. 내 인생 망칠 거야. 그 말은 라운서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라오하에게 말했다. 가족 잃었어. 라오하는 울었다. 미안. 나 때문이야. 고조는 겨울 축제에서 왔다. 서울 광장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SNS에 올라갔다. 배달원 레즈 커플, 소문이 폭발했다. 라운서의 배달 회사에서 호출. 이미지 나빠. 그만둬. 라운서는 절망했다. 왜? 일 잘했는데. 두 여자는 거리로 내몰렸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추운 겨울,
서로를 안고 버텼다. 포기하지 마, 라오하가 말했다. 라온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랑이 우리 무기야.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아래 그들은 재기를 꿈꿨다. 라오하는 온라인으로 디자인을 팔았다. 라온서는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작은 커뮤니티를 만났다. 서울의 LGBT 모임. 여기선 숨기지 마, 멤버들이 말했다.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최종 반역, 라오하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남자, 회사 동료. 오하, 다시 만나자. 그 여자 버려, 그는 협박했다. 소문 더 퍼뜨리게 라오하는 두려웠다. 왜 이제 와? 그는 웃었다. 넌 내 거였어. 라온서는 알았다. 그가 라오하는 고백했다. 과거야. 끝났어. 하지만 불신이 싹텄다. 믿을 수 있어? 라온서가 물었다. 다툼이 터졌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라오하는 울었다. 나도. 하지만 사랑해. 그들은 헤어질 뻔했다. 라온서는 제주로 도망쳤다. 바다 앞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라오하 없인 못 살아. 돌아와. 라오하를 찾았다. 병원. 라오하가 자해 시도. 미안. 혼자 견디려 했어. 라온서는 안아 울었다. 다시 안 둬. 그 사건 후 그들은 더 강해졌다. 라오하의 전 연인을 고소했다. 법정에서 사랑은 범죄 아냐 그들은 증언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여름, 그들은 제주로 갔다. 작은 카페 라온하를 열었다. 바다를 보며 손님들을 맞았다. 한국의 관광객들이 왔다. 여기 커플 주인. 멋져. 소문은 이제 긍정이었다. 가족들이 돌아왔다. 라오하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용서해. 내 행복 빌어. 라온서의 가족도. 딸, 강혜전의 눈물이 흘렀다. 가을, 결혼식.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아니지만 그들은 약속했다. 한강 다리에서 반지를 교환. 영원히. 겨울, 카페는 번성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고독을 이겼다. 한국의 변화 속에서 작은 빛이 되었다. 라온서와 라오하는 서로의 배달원이었다. 영원한